증정시록 30억 원, 증정 14년 4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경상도관찰사 문건희 배사안이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감사의 직임은 지극히 중대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은 수령을 출척하는 것이다. 또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는 것, 학교를 중수하는 것, 형옥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 등의 일 또한 중대하니 경은 삼가라 하니 근이 대답하기를 신은 영남에서 생장하였으므로 이 도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는 팔도에서 가장 크니 반드시 감사 2인이 다스려야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내가 과연 크니 일원으로는 잘 다스릴 수 없겠다 하였다. 증정시록 35권 증정 14년 4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정시록 30억 원 증정 14년 4월 2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정시록 30억 원 증정 14년 4월 2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주 청사는 이러한 큰일을 맡았으면서도 위임 받은 일에 대하여 힘을 다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는 주지 않고 도리어 상전을 썼으니 일이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속히 회수하소서하고 또 이 응의 예를 아뢰었으며 간호는 공설이는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시록 30억 원 증정 14년 4월 22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석강목을 강하다가 동지사 김안국이 아뢰기를 여기에 태후와 신종이 말한 일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규문 안의 말이라 사관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여사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여사는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모두 다 기록하므로 외인이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사책에 기록하여 놓음으로써 뒷사람이 그것을 보고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문 안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은 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문 안 임석에서의 일동 일정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고제에 따라 여사를 두어 그로 하여금 동정과 언위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겼습니다. 하고 장량 기준은 아뢰기를 안국의 말이 합당합니다. 임금은 깊은 궁궐 속에서 거처하므로 그 하는 일을 바깥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사를 두어 그 선악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깊숙한 궁궐 속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일지라도 감히 방과하지 못했던 것이니 모름지기 고제에 따라 여사를 두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여자들이 모두 글을 지을 줄 알았으므로 올바른 여사를 얻어서 궁곤의 일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글에 능한 여자가 아마 적은 것 같으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여사는 반드시 글에 능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자로 조금 해석할 수 있다면 교문의 일을 보는 대로 기록하여 후왕과 후현으로 하여금 선왕은 규문 안 혼자 있는 곳에서도 잘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권징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밖에서는 좌우에 시종 사관이 갖춰 있으면서 안에서는 여사가 없으니 지도의 큰 험절입니다. 규문 안 임석에서의 이 일에 대하여 후세의 자손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시간관 이청은 아뢰기라 세속에 이른바 언문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문자로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사의 직임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니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를 얻은 뒤에라야 가하다. 뿐만 아니라 사관은 모름지기 정직한 사람을 가려야 한다. 사피를 잡는 사람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며 이 청이 아뢰기를 사관은 여사와 다릅니다. 사관은 공의를 유지, 표평을 명백하게 하여 만세히 보이는 것이 직무이고 여사는 규정 안에서의 임금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성가하는 것이 대신의 직임인데 그늘 대신들이
어진이 천가는 도리에 있어 미진한 것 같다. 하매 안국이 아뢰기를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은 임금에게 있고 어진이를 천가는 책임은 대신에게 있으므로 재상이 올바른 적임자여서 현능한 사람을 다 천가하였다면 임금은 팔짱을 끄고 가만히 앉았어도 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큰일 천거 별시에 대하여 상하가 모두 인재 많이 얻은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만 낙방한 사람도 모두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시책하여 취사하는 이유는 모두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제기는 우수하지만 문학에는 부족한 자가 있기도 한 것이니 비록 한 제의 하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위주로 하여금 그 제행이나 연치에 따라 소용하게 함으로써 인재를 잃었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대간이 남군 등의 상전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남군 이자 한충은 애당초 모두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니 어찌 성의를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10개월간을 머물렀으니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전을 거행하지 않았다면 모르겠거니와 이제 이미 성명이 있었는데도 또한 한수하게 한다면 조정의 대체에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라 이와 같은 일에 관하여서는 비록 황제의 준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하됨 나오며 어찌 상을 바랄 리가 있겠습니까? 일이 종사에 관계된 것이므로 상께서 기뻐하시어 상을 내린 것이니 이는 조정이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공의에 따라 또 환수하라 하신다면 임금의 명은 이와 같이 구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일을 다 준호받았다면 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상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공설이 이 응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여사는 천관 소속으로 왕후의 예를 맡고 규문원의 일을 기록하는 직임이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2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김전 등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바야흐로 곽윤원을 주문하고 있는데 헌부가 본부의 서리를 태양하였으니 이는 실로 신등이 못났기 때문인 것이라 직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헌부가 윤원의 일에 대하여 반드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리니 이제부터는 헌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서리를 태양한 것은 과연 부당한 처사인 것 같으니 헌부에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을요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건부가 추구하고 있는 곽윤원의 일에 대하여는 그 사상이 명백한데도 건부의 당상 김전 이계명 임유겸이 잘 살펴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곽형종은 죄 없이 형을 받았으니 그 추국에 매우 부당합니다. 지금도 근데 건부의 당상들이 등이 건부의 일은 사헌부가 규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분노를 품고 입계까지 하였다 하니 이는 더욱 불가합니다. 삼궁 이하로 헌부가 모두 규철할 수 있는데 어찌 유독 건부의 일만은 규철할 수 없겠습니까? 명색이 대신이면서 마음 쓰는 것이 이라니 본부에서 추구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건부 장상들의 말을 들으니 헌부가 곽윤원의 일에 대한 건부의 추국이 정당함을 잃었다 하여 서리를 태형하였다 하는데 건부의 당상이 잘 추국하지 못한다 하여 서리를 태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나머지도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3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당후 3대의 지치를 이루려 하였으나 지체의 공효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로 상하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집사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기의 직임을 중히 여겨 성실하게 실행하여 할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이 응은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3일 병수로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3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불시 경련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30억 원 증종 14년 4월 2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권리를 구임시키는 법을 신명하도록 명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증종 14년 4월 23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구례현 민가에서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되었는데 수탉의 뱃슬로 변하고 수탉의 울음을 울었으나 두 날개와 꼬리는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증종 14년 4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대관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임금이 참찬관 조광조에게 이르기를 어제 정부에서 가려 뽑은 홍문록을 보니 15인이었는데 홍문관에서 처음 뽑은 사람은 몇 사람인가? 혹시라도 뽑히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며 광조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 뽑은 사람은 23인이었는데 정부에서 뽑히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어찌 본관에서 알고 있는 것만큼 자세하겠는가 하고 이어 정부에 명하여 다시 고쳐 뽑게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임금이 대신을 믿지 않는 것에 이러한 이유가 많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2조에 전교하였다. 6조 난관은 대전에 의하여 개만된 뒤에야 갈라. 증종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홍은필은 오랫동안 시중으로 있었으며 그 인물됨이 서용할 만하였는데 이제 오랫동안 못 보았다 하며 좌우가 아뢰기를 어머니의 복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박상도 크게 쓸만한 사람인데 이제 또한 어머니의 복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학하고 고도를 좋아하며 또 재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신이 고상하고 청결하므로 속류와 함께 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그 문장도 예와는 맞으나 지금과는 맞지 않아 때로 속 안에서 비소를 당하기도 하지만 평생의 뜻이 오직 태폐를 진작시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세상에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 하였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소학을 강하다가 임금이 이르기를 소학은 어린 사람만이 배울 것이 아니라 대인도 읽어야 한다 하며 좌우가 아뢰기를 지금 사람은 모두 이 책은 배워야 할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사람에 이르기까지 문자를 해석한 자라면 모두 즐겨 송습하고 있고 외방에서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무릇 교화에 관한 일은 위에서 설선하면 시키지 않아도 행하여집니다 하였다. 증조실로 30억 원 증조 14년 4월 24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이 완은 저의 내 온성부사가 되었을 적에 인물이 사로잡혀 갔었는데도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니 마땅히 취재하여야 한다. 취재하여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를 받았으므로 이제 소급하여 죄질 수 없으니 이 뒤로는 법조를 세워서 사면령이 내리기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죄를 범한 일은 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곽윤훈의 일은 강상의 큰 변입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일이니 먼저 사관을 추문하여 증언이 귀일된 뒤에 정범을 추문해야 합니다. 성균관의 겸관에 관한 일은 관제의 이런 이해는 본디 없으며 또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혀 가서 교회시킬 수 없으니 본관의 관원을 택자하여 부지런히 교화시키고 인도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한 임금이 모두 따랐다. 증조실로 30억 원 증종 14년 4월 24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헌부가 죽청사에게 내린 상격을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며 간호는 여악을 혁파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병조판서 유담녀는 병 때문에 출사하지 못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폐적된 직사가 많아 오래도록 장관을 비워둘 수 없으니 재직하소서. 아산보는 북도의 작은 곳인데 김의형이 당상으로서 차견되었으니 피인들이 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사체를 잃은 것 같으니 대신과 차견의 가부를 의논하소서. 예조정랑 신맹경은 예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여악의 일은 속히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겠다. 유담내는 이런 마땅히 의원을 보내어 병을 물은 다음 처리하겠으며 김의형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채직하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의금부 당상이 바야로 추문하고 있으므로 곽윤원의 주사를 알고자 하여 서리를 왕복시켜 재차 물었으나 의금부 난관이 끝내 말하지 않았으니 법사를 매우 업신여긴 것입니다. 먼저 파직시키고 주문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7번째 기사 대사원 김정희 의금부 서리를 태형한 이 일 때문에 비염하여 사직하니 상이 인견하고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사신은 논한다. 정 등이 입대하여 건부의 잘못을 논한 임금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었다. 이때 김정과 조광조가 번갈아 가며 대사원이 되었었는데 김정이 할 때는 소유한 일이 많았으나 광조가 할 때는 안정시키기를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으로 두 사람이 장단을 논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4일 정해 8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유운이 장계하기를 각 고을의 향리들 가운데 동류배에서 뛰어나 조심하고 상가사 창림하고 탐욕 없는 행실을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게 하는 자는 매우 가상할 만하니 특별히 포상을 가하여 향력을 면제시키거나 상포를 내려 온도에 보임으로써 다른 고을의 향리로 하여금 본받을 바가 있게 하면 인생이 그 실해를 입을 것입니다 하고 공주의 호장 이순건 등 7인의 실행을 기록하여 아뢰었다. 이 일을 이조에 내리매 이조는 정부에 보고하였는데 정부가 각각 배 10필씩을 상으로 내리기를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조행이 있는 향리에게 내리는 상격을 가볍게 하여서는 안 된다. 상포만 내리는 것은 권선하는 방법에 있어 매우 불가하니 향력을 면제시키거나 상가하되 그중 특별한 자는 거관한 뒤에 정력시키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정부에 물으라 하였다. 중종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강 김구가 아뢰기를 신종이 인재가 없다는 탄식을 하였는데 그때 사마광, 정호, 정의, 범중엄, 부필과 같은 군자들이 어찌 하나 둘 뿐이었겠습니까? 만약 이들을 서용하였다면 송나라의 치효가 3대 때처럼 아름다웠을 것인데 어찌 인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사람을 알아볼 줄 몰랐었기 때문에 포종맹이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종 역시 용군은 아니지만 학문이 밝지 못하였던 까닭에 능히 사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인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나라에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인재는 어느 시대에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성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부족한 것이니 인재가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능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초야에 지우를 얻지 못한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인데 오직 임금과 재상이 지성으로 찾는 데 달려 있다. 그래 재상이 어진이 청가는 도리에 있어 부족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김구가 아뢰기를 지금의 대신들이 어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성으로 오진 선비를 천진하는 자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상께서 위임시켜 책임지우는 것이 지극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께서 지성으로 위임하여 책임지우신다면 대신도 반드시 지성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대저 나라의 지라는 모두 대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내가 지성으로 위임하여 책임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매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신은 못난 자지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외람되이 삼공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만약 제기를 지닌 채 하류에 침체되어 있는 자를 신이 실제로 안다면 어찌 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홍문록을 점의 다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미흡한 일인 것 같다. 마땅히 공론에 따라 취사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김구가 아뢰기를 대신은 모름지기 공론에 의거 그 당부를 명백하게 말하여 준퇴시키고 취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점의 다수로 취사하는 것은 과연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고 안당은 아뢰기를 예전에도 홍문록은 역시 점수로 취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합당하지 못하여 대간이 그 당부를 논할 것인데 어찌 점수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신이 경사에 갔을 적에 육부 상서와 삼강로가 대궐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통정사의 당상 일원이 골위 되었으므로 의논하여 보직시키기 위하여 모두 나아간다 하였습니다. 의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관이 권리되면 육부 및 강로가 일제히 모여 가당한 사람을 의논하는데 가당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탁자 위에 놓으면 각각 이름 밑에 원점을 치면 그 점이 많은 사람을 어뜸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중조에서도 대관을 뽑을 적에는 역시 원점을 따져서 취사하고 있으니 원점을 따져 취사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의만으로 취사한다면 곤란한 일일 뿐더러 견제되는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세상의 자제들은 대신이 알터이지만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절로 공론이 있는 것이니 점수를 따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불시 경련에 나아가다. 김구가 아뢰기를 이 책의 변혁에 대한 일을 상세하게 말하였습니다. 대저 변혁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니 번거롭게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번거롭게 고치는 것은 불가하지만 너무 심한 것은 모름지기 경장하여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늘 변혁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되 의논이 마침내 행하여지지 않으니 어찌 형상만을 고수하면서 그 성효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군사를 선상하는 일에 대하여 매양 경연에서 변혁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 중에서도 변혁하여야 할 일인 것이다 하였다. 중조 7월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상평창 설치할 것을 청하고 남곤 등의 상격을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예조정랑 신맹경을 용렬하여 예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속히 재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평창은 내가 마땅히 수의하여 처리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서울에 우박이 내렸다. 장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우레 치고 우박이 내렸는데 우레는 양의 발동이요 우박은 음에서 나오는 요사스러운 기운이니 우레가 일어나면 우박은 내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음양의 괴리어가 이보다 더 심함이 없는데 더구나 지금은 순양월이므로 그 재변이 더욱 크니 내가 심히 두려워한다. 근래 재변이 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그 까닭을 공고하여 보면 모두 나의 덕이 부족한 소치이다. 그러나 마땅히 상하가 모두 이 일을 심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서로 수치하는 것이 가한데 대신이 사면만 하였어야 되겠는가? 민생으로 하여금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여 근심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없게 하는 것이 임금과 신하의 직임이니 아래에서 성의를 다하면 화계가 위로 응할 것이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므로 민생이 공공하여 떠돌아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잇따랐다. 무릇 재변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가 원망을 품어도 6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였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이희민이 도내가 흉년으로 굶주리는 상황과 수령의 구황에 대한 근만의 실적을 치게 하니 상이 함종 현령 유장을 파직시키고 평양 등 고을의 수령을 주문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조하영 신용계 우의정 안당이 제2 때문에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경기도의 남양, 과천, 검천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중정실로 30억 원 중주 14년 4월 28일 신녀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송나라 신종기를 강하다가 문언박이 낙양으로 은퇴하였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이르기를 군자 소유인은 훈유와 빙탄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군자가 조중에 있으면 소인은 야에 있게 되고 소인이 조중에 있으면 군자가 야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 군자들이 모두 낙양으로 은퇴하여 있었으므로 소인들이 다투어 조정으로 나왔던 것이다. 만약 군자라면 비록 한 사람이 퇴거하더라도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큰 것이니 진실로 아껴야 하거니와 소인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며 시간관 김구가 아뢰기를 임금의 지향에 하나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군자는 구차스럽게 머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상평창을 설치하고자 하였고 헌법 또한 청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설치하여야 한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설치하시려는 의도는 매우 아름답습니다만 신이 호주와 의논하였는데 군자창에는 나누어 줄 곡식이 전혀 없고 오래 묵어 쓸 수 없는 별창의 곡식은 백성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백성이 반드시 먹을 수 없을 것이니 명목은 아름답지만 백성이 그 혜택을 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주청사의 상전 및 신맹경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심정을 겸 지의검부사로 고형선을 호조판스로 권균을 예조판스로 이계명을 병조판스로 이세응을 겸 장례원 판결사로 최명창을 예조 찬판으로 김세필 조광조를 겸 동지 성균 관사로 김안국을 겸 전라도 관찰사로 김구를 승정원 동부 승지로 김식을 직제하구로 한층을 전한으로 박세희를 사간으로 기준을 장령으로 주우를 지평으로 이연경을 교리로 삼았다. 진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고형선을 병조판서로 입회한다 하는데 이제 호조는 구항하는 일이 긴급한 데다가 구경 또한 고갈되었습니다. 형산이 바야흐로 조처에 힘쓰고 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을 제수하면 허수한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 장군은 변방 일을 잘하니 병조에 합당하고 이 계명은 비록 몸소 변방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군사의 기물을 잘 아니 또한 병조판서에 합당합니다. 참가대 형산을 호조에 그대로 두는 것이었다 합니까? 한 임금이 따랐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병조판서 이 계명은 임기가 합당하지 못하며 금부지사 심정은 물론이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 하니 주옥에 합당하지 않으며 예조판서 권규는 그 사람됨이 쓸만하나 예관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직임을 거쳤으나 사람들이 알맞다고 여기지 않았고 또 직사에 충실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채직하소서 예조 참판 최명창은 그 사람됨이 정직하고 아첨하지 않으니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승지가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품에 올랐으므로 물론이 역시 흡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래 외람된 관작이 많아 승지가 되었던 자는 의례 이품에 오르는데 이는 진실로 미편하니 개정하소서. 성균 동지 김세필은 본디 물망이 없어 사표가 되어 인도하는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사천 현감 김익경은 참알의 비용이라고 칭탁하면서 엄리에서 많은 면포를 징수하여 행장을 꾸리고 또 음리가 노비로 가지고 갈 도중에 공기의 물을 모두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서 음리에게 다시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즉시 경주인을 주문하였더니 노비를 거두어 들인 것은 자복하였습니다. 만약 끝까지 주문하면 그에 해당하는 중률이 있을 것이니 먼저 파출을 시키소서. 주청사 상격에 대한 일은 비록 장획 등의 소소한 것이라고 하나 상불은 이치에 합당한 뒤에라야 민심이 복종하는 것이니 속히 환수하소서.
윤효빙에 대하여는 먼저 사관을 가둬 주문 정은이 귀일된 뒤에야 효빙을 가두기로 전일 의논하였으나 이는 중재라 도망할 숨을 패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효빙도 아울러 가두소서. 지금 경찰관 남세준이 명을 받들어 추구하고 있는 일은 윤효빙, 강중진 및 실행한 부녀 등 3가지 이름이다. 기타 세수한 추구는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하게 하소서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권균과 심정은 본디 물리에 용납되지 않았으며 계명은 강직으로 여러 번 사의를 꺾어 눌렀으며 세필은 학술과 지혜가 있어 자상하고 상감으로 스스로를 지켜 시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명창은 뜻대로 바로 행하여 융통성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모두 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28일 신명 5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권규는 전에 예조판수로 있을 적에 법도의 준행이 구차하고 직무를 힘쓰지 않았으니 이제 상께서 학교와 풍화의 가르침을 흥기시키고자 하신다면 진실로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에 이 계명이 판수로 있을 적에 비록 상께서 좋은 법을 행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이 있었으나 저지당한 바가 많았었는데 이제 또 이러한 사람에게 맡긴다면 이는 매우 불가하니 채직하소서. 심정은 인물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조고 이런 요컨대 공정한 사람을 뽑아서 맡긴 뒤에라야 옥사가 모두 공평하게 되는 것인데 정은전에 형조판수로 있을 적에 직사에 건면하지 않았으니 더욱 조국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채직하소서. 병조는 군사의 기무가 중요하므로 사람을 쓰는 일이 큰데 이 계명은 인기가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소서. 북도절도사 신공제는 위인의 위엄과 명망이 없어 오랑캐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북도의 호인은 성 밑에 사는 자가 많으니 모름지기 그들의 마음을 습복시킬 수 있는 자를 보내야 합니다. 근래 풍산보에 와서 작적한 것도 역시 위엄과 명망이 없어 잘 진복시키지 못한 소치입니다. 인기가 진실로 합당하지 못하니 재직하소서. 김세필은 비록 경학을 획득하여 언어가 아름답다고는 하나 물론이 본디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사표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아울러 채직하소서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28일 신묘 6번째 기사 평안도 강동현의 지진이 일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28일 신묘 7번째 기사 대사관 윤은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지극히 현명한 사람은 미연에 알고 그 다음은 장년에 알고 그 다음에는 이연에 알아야 아는데 미연에 알면 손바닥 뒤집듯 해결하기 쉽고 장년에 알면 힘을 써야 될 수 있고 이연에 알면 마음을 졸이면서 힘을 다해도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연에 조처할 일이 없다 하고 장년에 대해서도 놓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힘을 다하여 구제하지 않는다면 뒤에는 비록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치의 근본이 잘 되어 있었으므로 제2가 많아도 화가 되지 않았으며 일의 기강이 잘 서 있었으므로 일이 급하여도 조처하기가 쉬웠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정치의 근본인 것이고 현상은 일의 기강인 것인데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급급하게 치도를 바라시되 아직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정성이 있으시니 이런 정성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햇빛 아래에서 그림자로 적고 종을 두드려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쉬운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미루고 늦추십니까? 다스리짐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므로 삶과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등은 진실로 전하의 마음이 이에 대하여 구차스럽게 안일해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하는 형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사세에 구애되어 뜻이 침체된 채 분발하여 진작 할 수 없다면 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이 전하의 단점입니다. 지승과 측달로 신설을 면려시키지 않으면 모든 행적과 출치에 있어 거칠에만 따르게 되는 것이며 또 임금의 마음으로
이를 결단하지 않으면 시비의 사이에 가부가 어그러져 형상만 중히 여기고 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의 마음의 중정과 인의의 극에 협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저보필하는 신하를 세워 만민 위에 올려놓고 총애하는 것은 그 일신을 영화롭게 하고 이록을 지급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능히 그 임금을 바로 위로는 상제와 짝갈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중서가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 보상에게 도움받음이 어떠하며 대신들이 전하를 보필함이 또한 어떠합니까? 위에서는 아래에 책임지는 것이 두텁지 않고 아래에서는 위를 보좌함에 있어 있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스려질 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지금의 근심거리는 진전하는 것도 같고 퇴보하는 것도 같고 실한 것도 같고 허한 것도 같아서 기맥이 건강하지 못하고 규모가 쓰지 않는 것이니 이는 진시로 대신의 과실입니다. 정광필은 넓은 마음과 공평한 도량이 있어 일찍부터 공부의 명망을 지녔으므로 성희안이한테 인재를 두루 선발할 적에 제일 먼저 광필을 수상에 참가해 섰습니다만 조정에 들어온 뒤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만 힘써 속류와 함께하기를 즐겨한 채 개연히 복고할 듯이 없앴으므로 능히 분발 자립하여 전하를 광명정대한 지경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으며 또 과격한 흑백의 의논을 억제하기를 힘썼으므로 이로 인한 잘못이 마침내는 시비를 모호하게 하여 분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용계는 영화하고 초미한 기상이 있어 젊어서부터 재주가 있다는 명망을 독차지하였고 또 그 성품이 관대 사람을 대할 때 간격을 두지 않았으므로 선비를 친절하게 대우하였으나 일에 임하여서는 경솔히 판단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바르는 마음대로 하여 정책을 세우는데 삼가지 않았으니 이것이 조정을 조용하게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안당은 몸가짐을 진중하게 하며 처심을 명백히 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젊어서부터 사후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고 또 식견과 도량도 원대하지 못한 데다가 자신의 의견만 믿을 뿐 겸허한 마음으로 국론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에 들어온 뒤로는 이부에 있을 때보다 명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장점이 그 부족한 바를 덮을 수 없고 그 처사가 그 잘못을 가릴 수 없으며 또 능히 정성을 쌓고 근면을 이루어 반드시 우리 임금과 백성을 요순시대의 임금과 백성으로 만들려 하기를 예전에 어진 재상의 용심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복고할 뜻이 있으면 고금의 편의가 다르다 하고 전하께서 어진이 갈구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견문이 미치지 못한다 하면서 상하가 과단성 없이 미루기만 하므로 정지가 맞지 않아 배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모든 일이 날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제2가 겹쳐 이르고 줄여 죽는 사람이 길에 잇따랐는데도 태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을의 사면을 청하는가 하며 또 따라 변명을 하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습니까? 임금을 사랑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선비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바입니다. 신등이 이에 감히 위로 성덕의 단점을 논하고 대신의 잘못을 지적하여 의논하였으나 이는 전하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전하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단점을 살펴서 자신을 깊이 자책하게 함으로써 힘써 고치게 하려는 것뿐더러 또 대신의 결점을 알므로써 언론하는 사이에 각각 그 뜻을 보아서 시비를 결정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신된 자도 분명히 살피고 엄격하게 책할 줄 알아 경장에 힘씀으로써 날로 진보되는 유익이 있게 된다면 어찌 조금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군신과 상하가 진실로 덕이 합치되고 취향이 같으며 사이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형정만 가지고 서로 버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만 같이 하는 채 하거나 구차스럽게 합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채통이 서지 않고 기강이 바르지 않으며 조정이 엄숙하지 않은 것을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백성의 뜻이 안정되어 풍속이 혁신될 것입니다. 대저 나라에 사계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정신과 혈맥이 있는 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위축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도로 배양하여도 오히려 위곡될까 걱정스럽고 정도로 진작시켜도 오히려 투미했을까 걱정스럽고 의리로 보호하여도 오히려 위급할까
걱정스러운 것이니 사기가 한번 동료되면 나라가 믿을 것이 없게 되고 사기가 한번 진작되면 나라가 약해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스러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데는 격렬한 의논을 분발하거나 스스로 타기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함양해야 하는 것이요 조금이라도 좌절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자도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어 함께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광경과 함께 하리라 하였으니 성인의 뜻을 알만합니다. 지금 선비된 자들은 행신을 엄숙히 검속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확고하지 못하여 고명하고 원대한 식견이 없고 도덕을 쌓아 밖에까지 드러나 보이는 실상이 없으므로 우선 원만하고 화평하게 하기만을 힘씁니다. 이리하여 그 배단이 점점 법도에 맞는 바른 행위를 하찮게 여기고 과감하게 말하는 타기한 기풍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진실로 신등도 이러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세의 선비가 모두 중도를 행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가식에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직위와 품질이 높아질수록 지로는 점점 구차스러워서 모순과 갈등을 없애기 힘드는 것만으로 채통을 얻었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풍조가 점점 자라면 장차 사계가 위축되고 무너져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심사숙고하소서. 서경에 이르기를 걱정이 없을 때에 경계하라 하였는데 지금은 걱정이 없는 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려도 미흡한 바가 없고 논의도 구명하지 않는 바가 없고 정령도 구행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 이때라 하겠으나 지금 곡식의 저축이 2, 3년도 지탱할 수 없고 사마가 100리의 출동도 감당할 수 없어 군정이 오랫동안 지탱하기 힘듭니다. 갑자기 사변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서 유념하지 않고 아래서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전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겨 의논하는 동안에도 대연한 채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혹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살시켜 꺾어 누르니 신등은 마침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그 대요는 전하께서 학문을 강론하시면서 선비를 접하였을 적에 상례만 지키지 마시고 성의를 열어보이시고 관곡함을 베푸시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고 듣지 않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실 것이며 묻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묻는다면 모르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분변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분변한다면 명백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어 선비로 하여금 숨김없이 진언하게 하신다면 성의에 석연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연거하여 혼자 계실 때라도 엄숙하게 정사들이 좌우에 있는 것 같이 하여 감히 조금이라도 태만하거나 방심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모두 깨끗하고 엄숙히 하여 정일한 속에 둔다면 의리가 날로 밝아지고 총명이 날로 넓어져서 올바르지 못한 우리가 번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제 왕의 도가 곧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백성이 교화로 향하지 않고 물류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늘이 아름다운 상처를 보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사간 박세희가 지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위의 단점과 아래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사람은 의뢰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없는 것이니 상하가 체념하여야 한다. 이 손은 대내에 머물러 두도록 하여 내가 늘 보아야 할 것이나 대신들에게도 보이고자 하여 하시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중종 14년 4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제 사관원의 소의 위의 단점과 아래의 잘못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지승과 측달로 신하를 면려시키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절실하다. 위에서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겠으며 대신 또한 어떻게 자신의 잘못한 점을 알 수 있겠는가. 진시로 그 말을 깊이 유념하여 마음가짐을 지성스럽게 하여야 한다.
근래 대신이 시설하는 바가 성실함이 적은 것 같다 하며 참찬관 주강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능히 먼저 지성으로 대신에게 위임하시면 대신도 지성으로 현사 대부를 접대할 것이고 육경도 지성으로 속관을 통살하여 권면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인심이 후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려 선하여질 것입니다. 지금 국사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사람이 또한 많으나 직사에 건면하지 못한 사람이 또한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의 성심이여 어찌 모든 옛날 제왕이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었던 것과 같겠으며 대신의 용심도 어찌 옛날에 이른바 한결같이 성실하여 거실시 없던 대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상하의 사이가 혹시 성실로서 서로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종조 말년과 폐조 때에는 사대부들이 모두 부하하여 성실함이 부족하였으므로 나라 일에 힘쓰는 자를 거짓이라 하고 시가나 읊고 허랑 방탕 누누면서 금속함이 없는 것을 가르쳐 어질다 했는데 이 배단이 오히려 아직도 시원스럽게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위에서 성실로 아래 사람을 거느려야 합니다. 하고 영사신 용객은 아뢰기라 누군들 직사에 힘쓰려 않겠습니까마는 재주와 능력이 부족하면 절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들이 자신을 닦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한 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의 앞에서 말할 때는 언사를 꾸미게 됩니다. 누군들 불선한 말을 상께 아뢰려 하겠습니까마는 물러가 그들의 행실을 돌이켜 살펴보면 말하는 것과는 크게 어긋나서 그 실제는 비로 쓴 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신 같은 무리도 아직 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직사에 해이한 것은 진실로 성실과 척달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용계의 말은 잘못입니다. 말과 행실이 혹 일치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임금 앞에서는 반드시 선도로 계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 말에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 진달하지 않는다 했으니 어찌 반드시 몸소 요순의 도를 실행하고 몸소 요순의 일을 행한 뒤에야 임금 앞에 진달하겠습니까? 용계가 임금 앞에서는 그 말이 선하지만 물러가서는 말과 행실이 어긋난다 하고 또 꾸민 것이다 고 아뢰었는데 이 말은 큰 패단이 있습니다. 단 용계가 말하는 즈음에 우연히 이런 말이 나왔을 뿐 그 마음은 별 뜻이 없는 것이지만 만약 이런 말이 임금에게서 나왔다면 반드시 사기가 저상될 것입니다. 그 패단이 매우 큽니다. 용계의 말은 잘못입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신이 과연 실현하였습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실로 아래 사람을 거느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찌 성실로 위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 책의 정호가 신법이 만들어진 것은 기실 우리 당이 충동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한 것입니다. 이는 허물을 남에게로 돌리지 않고 그 책임이 자기의 성의가 능히 간발, 격분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 말한 것이니 사람의 영심이 진실로 이러하여야 합니다. 이제 상께서 대신의 태만함을 그르다 않으시고 나의 성의가 능히 감동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시며 대신 또한 백료가 직사에 건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성의가 지극하지 못하여 능히 감동시킬 수 없어 그런 것이라 하여 남을 책하지 않고 자신을 책하면서 상하가 서로 지성으로 믿는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 풍속이 도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제 정사에서 김안국을 전라도 감사로 특배하였는데 상의 때에는 반드시 전라도에는 인물이 많고 지역이 커서 풍속이 완악하므로 안국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겨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임시키지 않으면 비록 안국이라 할지라도 공유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국이 전에 전라도 감사로 있을 적에 경상도 감사로 있을 적에 직사에 마음을 다하여 1년 만에 채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시술한 절목이 겨우 정하여졌는데 바로 채직되었으니 비록 공효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도리어 소유한 것 같습니다. 무릇 시행하는 바 그 일이 비록 선하다 할지라도 민심은 처음엔 따르기를 즐기지 않는 것이요 오래된 뒤에 그 공효가 드러나야 백성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만에 채직시킨다면 부서만 정리할 뿐이니 비록 안국이 아니더라도 어찌 적임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용기는 아뢰기를 감사를 구임시키는 일에 대하여는 세종조 쪽에도 오래 시행하지 못하고 도로 혁파했습니다.
비록 양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뒷배단이 있는 것인데 또 처자까지 데리고 가니 그 배단이 더욱 큽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고 특징관 윤은보는 아래기를 만약 배단이 있다 하여 구임시키지 않는다면 경상도를 좌도 우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도는 지역이 커서 왕하가 공벽한 꼭새까지 이르지 못하며 감사도 2번 순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주 순찰하고 싶으나 사람의 기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또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2사람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스리기도 편하고 교화도 쉽게 행하여질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윤헌필이 아래기를 남군 이자 한충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상줄 만한 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책을 가하지 않고 도리어 상을 주시니 일이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상물은 비록 적으나 관계되는 바는 매우 크니 환수하소서. 심정은 마음이 순정하지 못하여 주옥 당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옥은 반드시 공평한 사람에게 맡긴 줄에 애라야 옥사가 공평하게 되는 것이니 재직하소서 하고 집이 박수문한 아래기라 정의 사람됨을 사람들이 모두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저 조옥은 사람의 생사의 가부 사이에 결정짓는 것이니 그 직임이 지극히 중대합니다. 속히 채직하소서. 김세필은 비록 대신의 천거로 나온 사람이지만 방금 학교를 부흥시키는 데 뜻을 두고 계시니 진실로 덕망이 없는 사람에게 사표 직임을 맡긴다면 사기를 진작 우러러 보고서 감화되게 할 수 있으니 속히 채직하소서 하였다. 언필이 아뢰기를 북도병사 신공제는 그가 처음 내려갈 때에도 물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정시켜 폐단이 없게 하는 데는 능하지만 위험과 무게가 없습니다. 하고 스무는 아뢰기를 조정의 예문은 모두 예관에서 나눈 것인데 권규는 인물이 합당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속히 개차하소서. 참찬 최명창은 출신 한지는 비록 오래나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출신의 기간이 멀고 가까운 것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세필은 유자이므로 동지 성균이 될 만하다 하여 일찍이 상가했습니다. 대저 너무 심하게 책비하면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작은 허물은 논하지 않는 것이 가한데 하물며 세필은 과실이 있음에 없음에리까 또 경학을 알고 있으니 신은 실로 채직하여야 한다는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최명창은 과연 취승한 것 같으니 마땅히 상께서 짐작하여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창은 인물이 쓸만하고 나이가 많고 출신한 지 오래며 지금 이 범위에 있으니 취승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다. 용계가 아뢰기를 계명은 병조판서에 합당합니다. 비록 몸소 공말을 익히지는 않았으나 좋지 않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반드시 그 직임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신공제는 문인이다. 그늘 풍선에서 작적한 일을 보건대 저들이 반드시 주장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문정 같은 곳에서 작적한 것이니 변장은 택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나의 용계를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인물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도의 병사를 논액 주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풍산 만우에게 실제로 죄가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주장을 채직까지 시킨다면 소요가 일까 염려됩니다 하고 지사 이 장군은 아뢰기를 공제는 군민을 잘 안집시켰습니다. 근래 북도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지난날 떠돌고 흩어졌던 백성이 지금 모두 안집하였고 군중의 폐단도 다 고쳤으므로 사졸이 소복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변방에 큰 혼란이 없는데 채직시키면 도리어 폐단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피인이 주장이 강명하여 자기들의 간수를 부릴 수 없게 됨을 두려워하여 이곳과 저곳을 왕래하면서 혹 고의로 변방의 일을 만들어냄으로써 주장을 바꾸게 하려는 그들의 음모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공주를 채직하면 호인들은 반드시 계획대로 되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치로 35권 중종 14년 4월 2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무릇 공사에 대하여 회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개품함으로 일이 매우 번요하여 경연에서 강론한 말을 독습할 시간이 없으니 소소한 일은 개품하지 말 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진도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부제학 조광조가 성균관 동지를 사퇴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29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불식 경연에 나아가다. 삼천강 김구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향리의 천거에 의하여 취사하였으나 후세에는 과거로 취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은 먼저 득실에 마음을 두게 되므로 연소할 때부터 과거 공부를 익혀 급제할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국가에서 이런 사람을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거 제도는 비록 폐지할 수 없으나 상께서도 이 폐단을 아셔야 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근래에는 혹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리켜 도리어 폐습이라 하며 조정과 관중에도 이런 의논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거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쓸만한 어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과거를 보인 뒤에라야 쓸 것은 없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사습이 올바르다면 비록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해될 것이 없고 사습이 일변되지 않는다면 비록 과거를 폐지하더라도 역시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 과거를 증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상의 뜻을 알아서 선행하기를 즐겁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과거는 절로 경시할 것입니다. 이제 성하게 고명하시니 이때가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직 대인이라야 마음의 그런 마음 임금의 그런 마음을 바를 수 있는 것이니 대인을 얻지 못하면 비록 그 시기가 왔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위로는 종사를 보하고 아래로는 생민을 감쌀 수 있는 대형을 얻어서 좌우에 두시어 경악에서 강론하게 함에 있어서도 늘 요순의 도를 앞에서 진달하게 하여 하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 같은 무리는 학술이 천루하므로 이 성대를 만났어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소신은 학문도 없고 재주도 훌륭하지 못한데 젊은 나이에 취승하였으니 이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없고 국가에도 유익함이 없는 것이므로 늘 물러가서 배운 뒤에 다시 교설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는 사장을 뽑음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였는데도 대간이 김세피를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혹 적임자가 있는데도 조정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김안국이 적임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안국이 비록 합당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임을 제수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5월 1일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5월 1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좌이정 신용계 우이정 안당이 사관원이 자기들 과실을 상소하여 논한 것 때문에 사직하니 사관원이 상소한 것은 상하가 모두 자기 과실을 알아 서로 미급한 점을 닦도록 하려는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고 하고 용계 등이 재차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5월 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유생들이 전강을 받는데 신용계, 안당, 남군, 이장군, 고영산, 환세원, 이자, 조광조 등이 입시하였다. 광조가 아뢰기를 연방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들을 모으게 두는데 요사이 의논해야 할 일이 많고 오늘 대신들이 모두 모였으니 가부를 의논함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세관이 수군을 나눠 4번으로 만들기를 청하니 장군이 아뢰기를 별이 할 것 같습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시끄럽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마땅히 먼저 한정들을 찾아내어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상도는 땅이 넓어 감사 하나가 도내의 사정을 두루 알기는 어려우니 마땅히 좌도 우도로 나누어 감사 두 사람을 두고 그 소임에 오래 있도록 해야 한다니 용계가 아뢰기를 이 일은 대단히 있을 듯합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고 남군은 아뢰기를 사정으로 말한다면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나 사세로 보건대 땅이 넓고 고울이 많으며 인구가 번성하여 감사 하나로는 비록 힘을 다하려 하여도 되지 않을 것이니
나누어 두 감사를 둠이 편리할 듯합니다. 오래 맞도록 함은 조종조에서도 배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은 아래기를 고쳤다가 배단이게 된다면 고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하고 자는 아래기를 감사가 한 임기만의 갈림으로 진실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오래 있도록 한 다음에야 실효가 나타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의 공면이 신공제가 변방 장수에 합당하지 못하다는데 제 신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며 용계가 이르기를 공제는 과연 변에 대응하여 적을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북도의 병폐가 막심했는데도 공제가 능히 안정하게 다스려 폐단을 개혁하고 백성을 안정시켰으니 이도 또한 큰 일로서 한갓 위무만 승상하고 안정을 힘쓰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부득이 공제를 채직해야 한다면 반드시 박영 같은 사람이라야 될 것입니다. 하고 당은 아리기를 공제는 활쏘기 연말타는 재주가 무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원부사로 있을 때에 신이 감사로 있었는데 뭔가짐이 청명 근신하고 이를 합당하게 조치하였으며 백성을 위해 배단을 제거하되 미급할까 두려워하는 듯이 했으니 이런 사람이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만약 채직한다면 그의 소임을 대신할 만한 사람은 박영입니다. 였다. 조종조의 겸 관찰사에 변천해온 내력을 고찰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